하얀 눈발이 날리던 어느 겨울날, 12살 이혜은은 낡고 추운 다락방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칼바람은 얇은 이불로는 막을 수 없는 냉기를 품고 있었다.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지 벌써 3달. 세상은 그녀에게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남은 건 빛과 냉정한 친척들뿐. 특히 아버지의 동생인 이동욱은 혜은을 짐짝처럼 여겼다. 그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혜은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것은 친척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혜은의 부모님이 남긴 것이라곤 빚더미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린 조카뿐이었다. 혜은은 작은 손으로 낡은 책을 붙들었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동화책이었다. 엄마가 잠자리에 들기 전 늘 읽어주던 이야기. 아름다운 공주님은 결국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혜은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공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공주님은커녕 그녀는 이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여운 고아였다. 어느 날 저녁, 동욱은 혜은을 거실로 불렀다. 혜은은 그의 얼굴에 비친 희미한 미소를 보고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그 미소는 늘 속셈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혜은아, 좋은 소식이 있어. 동욱은 마치 커다란 선물을 안겨줄 것처럼 말했다. 너를 돌봐줄 좋은 집을 찾았어. 그분들은 아주 부자라서 네가 거기 가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거야. 혜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좋은 집이라는 말은 사실상 팔려간다는 의미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눈을 들어 동욱을 올려다봤다. 아저씨, 저 정말 거기 가야 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동욱은 흠칫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표정을 굳혔다. 내 부모님이 남긴 빚이 얼마인 줄 알아. 이 집은 네가 공짜로 숨쉬고 있을 곳이 아니야. 그분들이 너를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의 말은 비수처럼 혜은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짐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욱은 혜은을 억지로 채 태웠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낡은 집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혜은은 창밖을 응시했다. 엄마.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거리들이 눈앞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동화책 한 권만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시 외곽의 거대한 철문 앞이었다. 높다란 담벼락과 촘촘한 감시 카메라가 마치 견고한 요새 같았다. 혜은은 압도당했다. 이것은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았다. 문이 열리고 차는 잘 가꿔진 정원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웅장하고 위압적이었다. 검은 대리석과 육중한 문, 차가운 조각상들이 그녀를 맞았다. 동욱은 혜은을 데리고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대저택의 내부는 마치 박물관 같았다. 값비싼 그림들과 고풍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갑고 낯선 공기. 혜은은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거실 한가운데에는 짙은 색 양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강태준. 그의 이름은 이미 이 업계에서 전설적이었다. 강 회장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다. 그는 혜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동욱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 속에는 빳빳한 지폐 다발이 들어있었다. 동욱은 돈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혜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이곳에서 말 잘 듣고 패 끼치지 마라. 네가 잘해야
나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그 말은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다. 혜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물건처럼 팔려왔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강 회장은 혜은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나 동정심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혜은은 그제야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고용된 하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는 이제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웅장한 저택이 그녀의 가족과 관련된 비밀을 품고 있으며 이 냉정해 보이는 노인이 사실은 그녀의 친할아버지라는 것을.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낯선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과 함께 찾아온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가 가진 용기와 강인함이 언젠가는 이 거대한 저택의 얼어붙은 비밀을 녹일 것이라는 것을. 얼어붙은 대저택 미스터리한 과거의 조각들. 혜은이 강 회장의 저택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낯선 감옥과도 같았다. 저택의 공기는 항상 무겁고 차가웠으며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그러했다. 고용된 하녀들은 그녀에게 무심한 표정으로 지시를 내렸고 관리인 김 씨는 늘 감시하듯 그녀를 훑어보았다. 혜은에게 배정된 방은 작고 창문이 없는 다락방 구석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인으로서의 고된 일과를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개고 식사 준비를 돕는 일의 반복이었다. 몸은 고되었지만 혜은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곳에서의 삶이 최소한 굶어 죽을 염려 없는 생존이었고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강 회장은 좀처럼 저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주로 서재에 틀어박혀 있거나 간혹 정원에서 고요히 시간을 보냈다. 혜은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강 회장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같았고 그 시선에 담긴 무거운 슬픔은 어린 혜은마저 숨죽이게 만들었다. 때로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연민 같은 것을 느꼈지만 이내 그것은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고용된 하인 중 한 명인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다. 어느 날 오후 혜은은 응접실의 먼지를 닦고 있었다. 크고 낡은 피아노 위에는 먼지 쌓인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 사진은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지만 젊은 시절의 강 회장과 그의 옆에 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다. 여인의 미소는 혜은의 어머니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짓이냐? 돌아보니 관리인 김 씨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주인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 저택의 규칙을 아직도 모르는 게냐? 김 씨는 거칠게 액자를 빼앗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경고로 가득했다. 혜은은 작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다. 왜 저 사진에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저 여인은 누구일까? 다음 날 혜은은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강 회장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던 곳이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서재는 거대한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낡은 종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이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책장 사이를 걷다가 우연히 손이 닿은 낡은 서랍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가죽 표지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겉표지에는 희미하게 이혜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혜은은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일기들이 가득했다. 내용은 주로 젊은 여인의 일상과 감정,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특히 한 구절이 혜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강 회장님께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용기가 내게 있을까?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지만 이 아이는 내 전부인 것을. 이 아이라는 단어에 혜은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노트를 쓴 이혜원이라는 여인은 누구이며 그녀는 왜 강 회장에게 진실을 숨겨야 했을까? 그 순간 서재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은은 놀라 노트를 재빨리 서랍 안에 숨기고 몸을 숨겼다. 강 회장이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낡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은빛 오르골이 들려 있었다. 오르골에서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혜은은 숨죽인 채 그를 지켜봤다. 강 회장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는 오르골을 든 채 희미하게 혜원아 하고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혜은은 그제야 직감했다. 이혜원이라는 이름과 오르골, 그리고 강 회장의 슬픔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혜은이 서재를 몰래 빠져나오려 할 때 그녀는 책상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인과 어린아이가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아까 응접실에서 본 사진 속 여인과 동일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 그 아이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혜은 자신과 닮아 있었다. 아이는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 혜은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 순간 저택의 복도를 지나가던 털이 북슬북슬한 늙은 강아지 한 마리가 혜은의 다리에 코를 비볐다. 커다란 눈망울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총명했다. 혜은은 강아지의 목줄에 달린 이름표를 보았다. 아리. 사진 속 아이가 안고 있던 강아지와 같은 이름이었다. 아리는 혜은의 손에 들린 사진을 빤히 쳐다보더니 낑낑거리며 그녀의 옷자락을 물고 어디론가 이끌었다. 아리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낡고 먼지 쌓인 창고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곳은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듯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아리는 킁킁거리며 문을 긁었다. 혜은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창고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아리의 재촉에 망설이듯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서 낡은 가구들과 상자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는 또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을까? 혜은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그녀는 이제 이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었다. 아리는 혜은의 뒤를 따라 들어서며 마치 그녀를 보호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이 충직한 늙은 강아지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실마리를 쫓다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 창고 안은 예상대로 오랜 시간 방치된 물건들로 가득했다. 먼지와 거미줄 사이로 낡은 가구, 빛바랜 액자, 그리고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아리는 혜은의 발치에서 킁킁거리며 맴돌았다. 혜은은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가 풀썩이며 희미한 빛에 비췄다. 그러다 그녀의 손에 닿은 것은 낡고 해진 나무 상자였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억지로 비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과 오래된 편지 묶음,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진첩을 펼치자 어린 시절의 이혜원과 그녀의 부모님, 즉 강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혜원은 사진 속에서 늘 밝게 웃고 있었다. 혜은은 그 미소 속에서 자신과 닮은 어떤 느낌을 받았다. 사진첩을 넘기던 중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혜은의 어머니와 너무나 닮은 혜원이 한 남자와 행복하게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이 있었다. 남자는 혜은의 아버지와 젊은 시절 모습이 똑같았다. 그 순간 혜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그녀의 부모님이 바로 이혜원과 그녀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강 회장은 그녀의 외할아버지였다.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상자 안의 편지 묶음은 이혜원이 부모님, 특히 강 회장에게 보낸 것이었다. 편지 속에는 그녀의 독립적인 성격과 강 회장이 반대하는 남자와의 사랑, 그리고 결국 그와 결혼하여 혜은을 낳게 된 과정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몇 통의 편지는 미처 붙이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마지막 편지는 혜원의 불안과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아빠,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아이는 죄가 없어요. 이 모든 오해를 풀고 싶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편지는 갑작스럽게 끊겨 있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은은 놀라 상자를 닫고 몸을 숨겼다. 문가에 서 있던 것은 강 회장의 양손자인 지훈이었다. 그는 혜은보다 몇 살 위였고 저택에서 유일하게 그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훈은 날카로운 눈으로 창고 안을 둘러보더니 혜은이 숨어있는 곳을 정확히 쳐다봤다.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알아, 나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혜은은 어쩔 수 없이 몸을 드러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사진과 편지 묶음을 애써 숨겼다. 지훈은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게 뭔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혜은은 망설였다.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해야 할까?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본 지훈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 저택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어떤 고통에 갇혀 지내셨지. 혹시 네가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군. 그의 말에는 비난이 아닌 미묘한 호기심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혜은은 결국 상자 속의 모든 것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지훈은 사진과 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이혜원, 할아버지의 외동딸, 그리고 이 아이가 너라고 그는 혜은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그럼 너는 할아버지의 진짜 손녀란 말이야.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너를 하인으로 들인 거지? 혜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동욱에게 팔려오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차 굳어갔다. 이럴 수가. 할아버지가 이토록 오랫동안 고통받으신 이유가 이런 거짓말 때문이었다니. 그는 분노의 참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납치한 너를 팔아넘긴 그 남자. 이 동욱 그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 지우는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과는 달리 강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혜은의 손에 들린 혜원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다.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네 부모님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이 동욱이 모든 걸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날부터 혜은과 지우는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저택의 눈을 피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모으고 과거의 기록들을 뒤졌다. 아리는 그들의 충직한 조력자였다. 아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중요한 단서가 숨겨진 곳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아리가 긁어서 열어준 낡은 벽장 속에서는 강 회장과 혜원 모녀의 젊은 시절 사진들, 그리고 혜원이 사용했던 낡은 피아노 악보들이 나왔다. 특히 혜원이 직접 작곡한 것으로 보이는 악보의 한 귀퉁이에는 혜원이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곡조가 적혀 있었다. 그 곡조는 강 회장이 서재에서 듣던 오르골 멜로디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이 동욱이 혜은의 부모님을 제거하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사고를 위장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혜원이 강 회장에게 용서를 빌려 했던 것은 그녀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여 그의 딸, 즉 혜은을 낳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발생한 부모님의 사고는 우연이 아닌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였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강 회장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문제였다. 강 회장은 외부와의 소통을 거의 단절한 채 살고 있었고 혜원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그에게는 혜원이 가출하여 낳은 아이가 자신을 찾아올 리 없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게다가 이 동욱은 강 회장 주변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혜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강 회장이 그녀에게 정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 혜은과 지우는 더 큰 위험을 감지했다. 이 진실이 밝혀지면 동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혜은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과 아리,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마침내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했다. 위험한 진실 욕망과 배신의 덫, 혜은과 지훈의 은밀한 조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위험해졌다. 그들은 강 회장 저택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치면서 이 동욱의 그림자가 생각보다 깊숙이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았다. 이 동욱은 혜은의 부모님 사망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탐욕과 권력을 향한 그의 잔인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이 동욱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동욱이 강 회장 집안의 재산에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으며 특히 혜원이 강 회장의 뜻을 거스르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을 때부터 그녀를 이용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동욱은 혜원의 남자, 즉 혜은의 아버지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만든 후 이 빚을 빌미로 그들을 협박했다. 혜원은 아버지인 강 회장에게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이 동욱은 혜원이 강 회장에게 접근하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했다.
어느 날 밤 혜은은 강 회장의 서재에서 혜원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다.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이 구절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혜은은 재빨리 편지를 숨기고 몸을 숙였다. 서재 문이 스르륵 열리고 관리인 김 씨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혜은이 숨어있는 책장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혜은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김 씨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그는 강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몰래 찍고 있었다. 혜은은 김 씨가 이 동욱과 한패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 씨는 서재를 나갔지만 혜은은 공포에 질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동욱에게 보고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서둘러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 씨가 이 동욱의 사람이었어. 그는 할아버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어. 분명 뭔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거야. 혜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이를 갈았다. 역시 이 동욱은 할아버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군. 할아버지는 혜원 고모의 사고 이후 모든 것을 닫아버리셨어. 외부와의 연락도 끊으셨고 모든 재산 관리도 오직 믿을 수 있는 김 씨에게만 맡기셨지. 이 동욱은 이걸 노린 거야. 그들은 이제 김 씨를 피하면서 조사를 계속해야만 했다. 아리는 그들의 충직한 보디가드이자 조력자였다. 아리는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듯이 김 씨가 다가오면 짖어서 경고를 해주거나 혜은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녀를 보호했다. 한 번은 김 씨가 혜은이 창고에서 발견한 편지 묶음을 훔치려 했을 때 아리가 맹렬하게 짖으며 김 씨에게 달려들었다. 김 씨는 아리의 공격에 놀라 뒤로 넘어졌고 편지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다. 아리의 활약 덕분에 혜은은 여러 차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지훈은 이 동욱이 혜은의 부모님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혜은의 부모님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했고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사라져 있었다. 또한 사고 직전 혜은의 아버지가 투자 실패로 막대한 빚을 졌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이 동욱이 꾸민 사기였다. 그는 혜은의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도주를 시도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위장하여 그들을 살해한 것이었다. 이 동욱은 재산을 노리고 내 부모님을 죽인 거야. 지훈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 부모님이 죽으면 네가 고아가 되어 자신에게 오게 될 것을 노렸고 너를 강 회장에게 팔아넘겨 돈까지 챙겼어. 게다가 너를 감시하면서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까지 가로채려 했던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혜은의 마음은 복수심과 슬픔으로 뒤엉켰다. 그녀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더해 그 죽음이 누군가의 사악한 음모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 동욱의 죄를 밝히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이 동욱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강 회장에게 혜은이 저택의 물건들을 훔치려 한다거나 하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다. 강 회장은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지만 혜은에게는 더욱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혜은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강 회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어느 날 저녁, 혜은은 자신의 방에서 몰래 발견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 동욱이 성난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김 씨가 서 있었다. 감히 어디서 이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동욱은 혜은이 숨기려던 혜원의 편지와 사진들을 잡아챘다. 이게 다 뭐냐? 내까짓게 감히 이런 걸 가지고 감히 주인님을 속이려고 해. 혜은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증거들을 지키려 했다. 이건 우리 엄마 거예요. 아저씨가 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녀는 소리쳤다. 동국은 비웃으며 혜은의 뺨을 때렸다. 입 다물어 내까짓게 뭘 안다고 짓거려. 너는 그냥 하인일 뿐이야. 네 부모는 죽어서도 쓸모없는 인간들이었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 순간 아리가 맹렬하게 달려들어 이 동욱의 다리를 물었다. 동국은 고통의 소리 지르며 아리를 발로 걷어찼다. 아리는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혜은은 아리의 비명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쓰러진 아리 옆으로 달려가 아리를 품에 안았다. 아리 괜찮아. 동욱은 분노에 눈이 멀어 혜은에게 다시 손을 들었다.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아까부터 서재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다. 그는 이 동욱이 혜은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동욱과 김 씨는 강 회장의 등장에 당황하여 굳어버렸다. 침묵이 흘렀다. 모든 진실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혜은은 강 회장의 눈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온 것이다. 폭풍 전야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밤, 강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이 동욱과 김 씨에게 꽂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혜은은 여전히 아리를 품에 안은 채 강 회장을 바라봤다. 아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혜은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는 듯했다. 침묵은 길었고 그 무게는 숨 막힐 듯했다. 강 회장은 천천히 혜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혜은의 품에 안긴 아리를 바라보았다. 늙고 지친 강아지의 모습에서 강 회장의 뇌리에는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회상 시간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회장의 외동딸 이혜원은 밝고 총명한 아가씨였다. 그녀는 강 회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다. 혜원은 당시 무명의 화가였던 이혜준과 사랑에 빠졌다. 강 회장은 신분과 재력을 따지지 않는 딸의 선택에 격노했다. 그는 혜준을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기꾼이라 몰아붙였고 혜원에게 그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했다. 그 천한자와 어울리는 것을 당장 그만두거라.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잊었느냐. 강 회장은 격렬하게 소리쳤다. 그러나 혜원은 단호했다. 아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혜준 씨는 저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를 사랑해요. 부녀의 갈등은 깊어졌다. 결국 혜원은 강 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혜준과 함께 저택을 떠났다. 강 회장은 딸의 배신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혜원을 의절하고 다시는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혜원은 떠나면서 아끼던 어린 강아지 아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리는 혜원의 옷자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리야,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게. 시간이 흘러 혜원은 혜준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그 아이가 바로 혜은이었다. 혜원은 강 회장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는 몰래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강 회장이 딸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매일 밤 혜원이 좋아했던 오르골을 틀어놓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혜원은 혜은의 존재를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 동욱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강 회장의 방대한 재산에 오래전부터 탐을 내고 있었고 혜원의 부재가 자신에게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교묘하게 강 회장의 귀에 혜원과 혜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흘려 강 회장이 혜원을 더욱 미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혜은의 부모님에게 접근하여 사업을 미끼로 엄청난 빚을 지게 만들었다. 빚에 쪼들리던 혜은의 부모님은 강 회장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이 동욱은 그들의 모든 시도를 가로막았다. 어느 비 오는 밤 혜원 부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 회장에게 찾아가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차는 돌연숲길에서 미끄러져 전복되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이혜준은 이미 이 동욱이 고용한 자들에 의해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사고 현장은 이 동욱과 김 씨가 미리 손을 써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마치 단순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되었다. 혜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 동욱은 혜은을 고아원으로 보냈다가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강 회장에게 팔아넘겼다. 그는 강 회장에게 혜원 부부가 사고로 죽었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 강 회장은 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죄책감에 휩싸여 그 거짓말을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다. 그는 혜원을 너무나 그리워했지만 자신이 그녀에게 준 상처 때문에 직접 찾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혜은의 존재는 철저히 은폐되었다. 회상 끝 강 회장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의 눈은 혜은의 얼굴에 머물렀다. 혜은의 눈빛, 코끝,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서 그는 혜원의 모습을 보았다. 아리가 품에 안겨 가쁜 숨을 쉬는 모습이 혜원이 떠나던 날 아리가 자신을 놓지 않으려 했던 기억과 겹쳐졌다. 그의 뇌리 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동욱. 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이동욱의 이름을 불렀다. 네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무슨 짓을 벌인 게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이동욱은 잔뜩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그 순간 지훈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모든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지훈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강 회장에게 건넸다. 이것은 고모님과 해준 아저씨의 사고 기록입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동욱이 고모님 부부를 협박하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꾸민 사기 서류들입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받아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혜원의 마지막 편지를 집어들었다.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이 글귀가 그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딸이 죽기 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강 회장은 서류들을 떨어뜨렸다. 그의 눈빛은 이 동욱을 향해 불타오르는 분노로 가득 찼다. 네가 혜원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냐? 이 동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닥쳐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그는 혜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혜은은 여전히 아리를 안고 있었다. 강 회장은 혜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혜원의 눈매, 혜준의 강직한 턱선.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네오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원이의 아이, 나의 손녀, 혜은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혜은에게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김 씨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강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입 다물어 이 모든 것이 드러나면 우리도 끝장이야. 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벌어졌다. 혜은은 놀라 강 회장 앞을 막아섰다. 아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김 씨의 발목을 물었다. 김 씨는 비틀거렸고 그 틈을 타 지훈이 김 씨를 밀쳐냈다. 칼은 바닥에 떨어졌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택의 경비원들이 뒤늦게 달려와 김 씨를 제압했다. 이 동욱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저택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강 회장은 혜은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 쏙 들어왔다. 내 손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흐느꼈다. 하연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다.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아리는 혜은의 품에서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밤이 저물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대결 정의의 심판, 대저택의 거실은 싸늘한 정적에 잠겼다. 강 회장의 흐느낌과 혜은의 떨림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이 동욱과 김 씨는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강 회장은 혜은을 품에 안은 채 흐느끼기를 멈추지 않았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회한,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진실이 그를 덮쳤다. 혜원아, 내 딸아, 네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고통을 주다니.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했다. 혜은은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 역시 모든 고통이 해소되는 듯한 기분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아리는 혜은의 품에서 얼굴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마치 이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듯이 강 회장은 천천히 혜은을 품에서 떼어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다. 그는 이 동욱과 김 씨를 향해 차갑게 시선을 던졌다. 이 파렴치한 놈들, 감히 내 딸과 손녀를 이용해 이 모든 음모를 꾸며 너희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동욱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단지 회장님의 재산을... 닥쳐라. 강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다. 네가 감히 내 딸의 죽음을 이용하고 내 손녀를 노예처럼 팔아넘겨. 네 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지훈은 강 회장에게 다가가 손에 든 서류들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여기에 이 동욱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모님 부부의 사고를 위장하고 재산을 편취한 사실, 그리고 혜은을 팔아넘긴 매매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명백합니다. 강 회장은 지훈이 내민 서류들을 하나하나 훑어봤다. 서류들에는 이 동욱의 서명과 그가 돈을 주고받은 내역, 그리고 사고 현장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 회장의 손은 분노에 떨렸다. 그는 이 동욱이 자신의 가장 믿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기에 배신감은 더욱 컸다. 이 동욱,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우롱해. 강 회장은 이를 악물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내 이름, 네 가족까지 모두 사라지게 할 것이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동욱은 강 회장의 섯을 퍼런 분노에 고개를 떨궜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김 씨는 벌벌 떨며 울먹였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네가 저지른 죄는 네 목숨으로도 부족하다. 강 회장은 김 씨를 향해 쏘아붙였다. 그때 혜은이 강 회장의 옷자락을 잡았다. 할아버지, 부모님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그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혜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라. 혜은아, 내가 반드시 네 부모님의 원한을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이다. 강 회장은 곧바로 변호사를 부르고 경찰에 연락했다. 이동욱과 김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지훈이 제출한 증거들과 강 회장의 단호한 증언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언론은 강 회장 가문에 충격적인 비극과 비밀이 드러나자 온통 떠들썩했다. 이동욱의 악행과 강 회장의 숨겨진 손녀 이야기는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동욱의 추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는 혜은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강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여러 차례 다른 이들을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이 밝혀졌다. 김 씨, 역시 이동욱의 지시를 받아 강 회장의 저택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공범으로서의 모든 죄가 드러났다. 법정에서 이동욱은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강 회장을 비난하려 했다. 그러나 혜은은 증인으로 나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던 고통과 자신이 이동욱에게 팔려온 과정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진솔한 증언은 법정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훈 또한 이동욱의 모든 사기 행각과 범죄 계획을 상세히 진술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결국 이동욱은 살인교사 및 사기,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씨 또한 공범으로서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혜은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은 밝혀졌고 그들의 영혼은 비로소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강 회장은 혜은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혜은을 꼭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 안긴 혜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함께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아리는 강 회장과 혜은의 발치에서 기쁨에 찬 듯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혜은은 더 이상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되찾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준 용감하고 강인한 소녀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상처를 넘어선 희망. 이동욱과 김 씨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된 후 강 회장 저택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수십 년간 혜원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에 잠겨 살았던 강 회장은 혜은을 자신의 품으로 받아들이며 점차 생기를 되찾았다. 그는 매일 혜은의 방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하려 애썼다. 혜은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강 회장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가여운 하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자 소중한 손녀 강혜은이었다. 강 회장은 혜은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 그녀를 위해 전담 가정교사를 붙여주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혜은은 타고난 총명함과 끈기로 학업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특히 예술과 역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혜원의 유품인 낡은 피아노 악보를 발견한 이후 혜은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혜원이 가장 좋아했던 오르골 곡조와 닮아 있었고, 강 회장은 혜은이 피아노를 연주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딸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하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는 혜은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을 도왔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저택 주변을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지우는 혜은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혜은은 지훈의 다정함과 지혜로움에 이끌렸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척을 넘어섰고 점차 깊은 사랑으로 발전해 나갔다. 지훈은 혜은에게 꽃을 선물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시를 읽어주며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다. 혜은은 그의 진심 어린 사랑에 행복을 느꼈다. 아리는 혜은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아리는 이제 늙고 기력이 쇠했지만 혜은이 곁에 있으면 언제나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혜은은 매일 아리에게 직접 밥을 주고 아리를 산책시키며 정성껏 돌보았다. 아리는 마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혜은과 강 회장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조용히 그들 곁에 앉아 눈을 감았다. 아리는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혜원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혜은의 외로운 시간을 함께 해준 충직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어느 날 오후 혜은은 아리와 함께 저택의 넓은 정원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눈을 감고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변했다. 더 이상 누구의 하인도 아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없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지훈, 그리고 충직한 아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혜은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혜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덕분에 내 삶이 다시 의미를 찾았다. 네 부모님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실 거야. 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부모님도 분명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때 아리가 낑낑거리며 혜은의 다리에 기대었다. 아리는 유난히 따뜻한 눈으로 혜은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혜은은 아리를 품에 안았다. 아리의 심장은 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평화로웠다. 잠시 후 아리는 혜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아리는 마지막까지 혜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행복을 지켜보고 떠났다. 혜은은 아리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슬펐지만 동시에 아리가 평화롭게 떠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아리는 그녀의 오랜 여정의 동반자였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강 회장은 아리를 정원에 묻어주며 혜은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위로했다. 아리는 내 부모님과 혜원이를 다시 만나러 간 거야. 분명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낼 거야. 시간은 흘렀다. 혜은은 강 회장의 뒤를 이어 강 회장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그녀는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권력과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했다. 지우는 혜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남편으로서 그녀를 지지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들의 삶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혜은은 더 이상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인이자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치유로 마무리되었다.
그녀의 삶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